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재판에 속도를 내면서 6월 3일 대선 전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자 민주당 일각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주장까지 나오나 봅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를 그렇게 빨리 털어주려고 이렇게 서두른다는 건 상상하기가 어렵고 네네. 오히려 지금 걱정하시는 그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최대한 빨리 내가지고 예예. 이 대선판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꼬리표를 만들어 두려고 하는 그런 시도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단 말이죠. 순순히 조희대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읽히는데 대선 개입인데 사실상 그거는 저도 공장장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대법원장이 이렇게까지 대선에 직접 개입하고 하는 거는 처음이잖아요. 시도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뭐 70년 역사상 제일 빠른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듣도 보지도 못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포인트를 잡아서 원포인트만 해갖고 어떤 결론을 낼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은가 우려가 드는. 그러니까 평상시랑 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건 맞아 보입니다. 어제 소부에 배당을 했다가 2시간 만에 전합에 회부했고요. 그리고 첫 심리까지 열었죠. 그리고 내일 또 두 번째 심리를 하겠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네. 그렇다고 뭐 김어준 씨나 민주당 김승원 의원 말처럼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이라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의 속도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환영해야 될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물론 이례적인 겁니다. 아마 이 전원합의체가 이렇게 자주 빨리 이 회의를 여는 것은 그동안 제가 그렇게 잘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일단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자 그리고 국민들이 곧 선택을 시간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깔끔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이 본인한테도 굉장히 좋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이 대법원도 이 사건이 워낙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소부에 갔다가 바로 지금 전원합의체로 넘겼지 않습니까? 워낙 사건 자체가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국민들이 선택을 할 때는 그 후보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리스크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이 깔끔하게 해결해 줘야 될 저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 대법원에 안 간 사건은 도저히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어쨌건 항소심 끝난 사건을 그것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금 대법원에 갔다 그러면 대법원 입장에서 보면 원칙은 3개월 안입니다만 아니잖아요. 아니란 이야기는 더 빨리 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그 빨리 하는 이유는 바로 선거 전에 국민들에게 이 후보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해주는 게 저는 법원의 어떤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무죄 났고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내주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 좋은 거 아닌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계속 간다 그러면 그거 이재명 대표한테는 굉장히 큰 멍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오히려 김어준 씨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의도를 따질 게 아니라 좋습니다. 빨리 좀 해주세요. 더 좀 속도를 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뭐가 좀 깨름직한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저는 대법원이 빨리 하는 것은 바로 국민의 선택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소부 심리 없이 전원 합의체 회부를 하고 당일에 심리하고 또 이틀 만에 또 심리하는 이 모든 게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제가 법조인들 여러 좀 통화해 보니까 이례적인 건 맞다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6월 3일 대선 전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분석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법원이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관련해서 633 원칙, 6개월, 3개월, 3개월 이거 무조건 지켜라. 이례적으로 그런 발언까지 하셨잖아요. 이렇게 이례적으로 보이는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하는 과정을 보면 대법원이 이제 의지를 가진 걸로 보입니다. 6월 3일 대선 전에 뭔가 결정이라도 내는 것이 법원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계속 확보하고 정치와 법정 영역을 딱 나눠줄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만든다. 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6월 3일 전에 그 전에 파기환송이든 뭐든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네. 저는 예상합니다. 조기현 위원장님. 내일 심리에서
대법관들이 선고 날짜를 확정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에서는 모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정도의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뭐 이례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정도 속도, 이런 절차로 진행한 사건에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다. 예. 이례적인 걸 넘어서서 전례가 없다. 그렇죠. 통상적으로 이게 전원합의체 운영 내규가 있는데요, 대법원에. 그 틀을 벗어나서 사건 심리한 경우도 사실은 드물고요. 그 내규에 의하면 전원합의체 심리는 월 1회씩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 대부분의 사건을 세계의 소부에서 다 진행하기 때문에 그중에 특별하게 전원합의체 회부 필요성 있는 사건이 이렇게 올라오면 월 한 번씩만 심리를 해서 심리기일 진행하고 선고기일 지정하면 되기 때문에 매월 셋째 주 목요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그렇게 진행하는데 갑자기 소부로 배당한 후에 그 직후 전원합의체를 해봤고 당일 심리를 했고 또 이틀 만에 또 2차 심리를 진행한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 속도면 특별히 이 선고기의 기한을 내심 정해놓고 가는 일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가능할 것인가? 통상 전원합의체 가기 전에 소부 심리를 상당히 걸칩니다. 그 이후에 소부에서 의견이 치열하게 갈리거나 소부의 검토 결과 이 판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됐거나 그리고 이제 이 국민적 관심 큰 사건 이렇게 이제 확인됐을 때 전원합의체로 넘기게 되는 과정을 겪는데 이렇게 직접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 조희대 대법관의 이게 뭐 직권으로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의도와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게 있다고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5월 3일 그러니까 이 대선 후보 등록 이전 네. 선고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 5월 3일 전 선고 가능성. 예, 5월 10일에 후보 등록일 5월 10일 이전 선고 가능성도 있고요. 네. 뭐 아까 문화일보 속보처럼 실제 그러면 바로 내일 심리 이후에 선고일 지정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저는 그게 이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 이재명 후보 측 답변서가 제출된 게 일주일이 채 안 됐습니다. 이게 1, 2심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알려졌다고 하지만 대법관들 또 이 재판연구관들이 이 분석을 해서 이 쟁점을 다시 추출하고 이 법리 오해라든가 대법원이 심리 범위를 확정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걸 단 2번의 심리 만에 쟁점을 정리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정도로 심리가 진행됐다는 건 이건 제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절차입니다. 내일 지정한다는 건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예, 만약에 이제 그런 정도로 지금 속도 있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데 저는 글쎄요 633 원칙을 강조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럴 수도 있다는 짐작을 했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진행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통상 이 중요 사건은 선거 기간에 진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건 자체에 대한 판결의 필요성은 있지만 통상 6개월 정도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정도 걸리는 대법원 심리를 이렇게까지 진행할 경우에 선거에서 이 자체가 쟁점이 돼서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선택권이 왜곡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예. 결과에 관계없이. 이제 이런 과정에 대한 사법적 부담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진행하지 않는데 그래서 다른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까지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